자, 기출행출원 파트 1 1장의 8페이지에 5번, 6번 하겠습니다. 둘 다 그냥 지식형 문제예요. 수업 시간에 안 한 이유는 하면 좋긴 하지만 뭐 꼭 나온다 정도는 아니어서 수업 시간 안 한 거고, 공부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하는 걸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별표 3개 할게요. 자, 5번. 그림 가는 전사인자 일부분에 대한 모식도다. 우리 전사인자 알죠? 전사인자는 DNA 붙어서 전사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니까 전사 활성화 도메인, 트랜스 액티베이션 도메인하고 DNA에 결합하는 DNA 바인딩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이죠. 근데 DNA 결합하는 도메인에 자주 나타나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DNA에 결합하는 요 부분에 자주 나타나는 형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는 뭐가 있었냐면 류신 지퍼가 있었는데, 그죠? 여기 자주 나타나는 걸로 뭐 헬릭스, 룹 헬릭스, 류신 지퍼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징크 핑거, 아연 손가락, 징크 핑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NA에 결합하는 전사인자 중에 징크를 가지는 건 징크 핑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징크 핑거인 걸 그냥 지식형으로 알게 되는 거고, 징크가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징크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이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 히스티딘이나 시스테인이 징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징크가 내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식형이야. 시스테인이나 히스티딘만 존재할 수 있다. 지식형. 그냥 외우는 거야. 이 아미노산들이 아연을 잡고 있어서 징크 핑거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얘가 주로 어디서 발견된다? DNA 바인딩 도메인에서 관찰되더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좀 더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콜라겐은 원래 다른 여타 생물 시험에서 잘 나오는 주제이다. 그래서 꼭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콜라겐은 결합 조직의 세포, 특히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뭐 섬유화 세포 같은 애들이 ER에서 만들어 가지고 바깥으로 분비하는 분비 단백질입니다. ER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당단백질이고요. 자, ER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단백질이 처음에는 N말단, C말단에서 단일 폴리펩티드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가 분비되기 전에 ER 내에서 이 3개의 폴리펩티드가 꼬여서 삼중나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삼중나선. 삼중나선을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이 폴리펩티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그 이유가 존재하고 있어요. 글리신이 매 3번마다 한 번씩 나타나. 글리신 뭐뭐, 글리신 뭐뭐, 글리신 뭐뭐. 그러니까 글리신 전체 3분의 1을 차지해. 근데 글리신은 알기가 수소밖에 없는 가장 알기가 작은 아미노산이잖아. 그러니까 3개가 꼬여도 얘가 그렇게 복작복작하지 않은 거야. 하나, 2개의 나선, 그다음에 3개의 나선이 꼬여도 알기가 작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3중 나선이어서 처음에는 DNA도 3중 나선인 줄 알았거든요. 네, DNA는 조금 더 큰 어떤 벌키한 염기들이 뽁뽁뽁 튀어나왔기 때문에 2중 나선이 원래 맞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생체에서 발견된 것 중에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3중 나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콜라겐, 특징적인 글리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롤린하고 그다음에 리신, 그다음에 히드록시프롤린, 히드록실리신이 발견되는 게 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프롤린 가끔 관찰됩니다. 프롤린은 꼭 3개마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콜라겐은 글리신 어쩌고 저쩌고 X, 글리신 어쩌고 저쩌고 프롤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리신은 3개마다 나오지만 프롤린은 꼭 나오는 건 아니야. 글리신은 전체 콜라겐의 3분의 1 차지. 글리신 기억은. 근데 니은, 디귿, 이건 이제 하나라서 세트라서 그런 겁니다. 아래 내용을 다 맞춰서 그런 거야. 이 니은이 프롤린일 수도 있고 리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드록시 프롤린일 수도 있고, 하이드록시 리신일 수도 있습니다. 니은 디귿이 뭐든 다 가능해요. 글리신 말고 자주 나타나는 걸로 프롤린, 리신, 히드록시 리신, 히드록시 프롤린이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이 문제를 쭉 읽어보면 이 프롤린이 하이드록실레이션 돼서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되는 거고, 리신이 하이드록실레이션 돼서 하이드록실 리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디귿은 보조인자 비타민 C에 의해서 니은이 변해서 된 거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니은이 프롤린이면
디귿이 히드록시 프롤린이 되는 거고, 만약 니은이 리신이라면 디귿이 히드록시 리신이 되는 겁니다. 이 히드록시 리신 시켜주는 과정에 이 효소가 필요하고요. 이 효소의 조효소로 바이타민 C가 필요합니다. 지식형이야. 콜라겐 합성에는 바이타민 C가 필요한데, 바이타민 C는 어떤 아미노산의 하이드록실레이션에 필요하다. 지식형.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외워. 지식형. 근데 거기서 6분의 1을 차지하는 건 프롤린이야. 리신은 더 드물게 존재합니다.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거는 프롤린이라서, 그래서 기억은 글리신이고 니은은 프롤린이고 디귿은 히드록시 프롤린이 되는 거다. 시스테인 같은 건 될 수 없어. 리신, 히드록시 리신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양이 6분의 1을 차지하지 못해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인 히드록시 프롤린은 보존자 비타민 C에 의해서 프롤린이 뭐 돼서 하이드록실레이션 돼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지식형으로 2번이 되는 겁니다. 히드록실레이션에 비타민 C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것은 2R에서 3중나선 한 다음에 바깥으로 ECM으로 분비되죠. ECM으로 분비되면 그때는 3중나선이긴 한데 끝에는 동글동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에 녹는 형태이다가 세포 바깥에 있는 이 프로토콜라겐을 잘라주는 효소에 의해서 잘라져서 깔끔한 3중나선을 형성해요. 3중나선들은 서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데, 서로 결합해가지고 엄청 큰 콜라겐 분자를 만들죠. 이때 3중나선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이 3중나선 내에 존재하는 히드록실 리신 간의 공유결합, 탈수 축합되면서 공유결합 형성되면서 전체 큰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원래는 원 콜라겐 형태로 분비된 후, 제가 아까 위에 그림에서 분비됐을 때 형태, 끝은 녹을 수 있는 글로불란 형태로 될 수 있는 형태로 분비된 다음에 이 프로토콜라겐 펩티다제에서 앞쪽과 끝쪽을 다 잘려 나가면 물에 녹지 않는 3중나선이 되고, 걔네들이 서로 교차결합, 히드록실 리신 간의 교차결합으로, 하이드록실 리신 간의 교차결합으로 큰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바깥쪽에 ECM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콜라겐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것 같지만 꼭 공부해 두셨으면 하는 단백질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